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찔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 습관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습관들이 우리의 다이어트를 망치게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닥터리가 나도 모르게 살찌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쉽고 알차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아래에 달아주시면요,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답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살찌는 이유를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나도 모르게 살찌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아침 굶기예요. 여러분들은 아침을 꼭 챙겨 드시나요? 아침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탐 조절이 힘드신 분들은 아침을 꼭 드시라고 권유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은요, 아침과 점심 사이에 간식 또는 점심 식사에서 폭식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체 섭취량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이 아침을 먹는 사람보다 더 많이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간헐적 단식도 자신 있고 스스로 식욕 조절도 가능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을 안 드시고 점심 저녁에 적절한 식사를 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자기 스스로 식탐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침을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방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밤새 공복을 겪은 상태에서 아침 식사까지 안 하게 되면요, 더욱더 공복 시간은 길어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점심에 폭식을 하게 되면요, 혈당 스파이크를 강하게 자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방을 축적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침 식사를 안 하는 습관은요, 나도 모르게 나를 살찌우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살이 찌는 원인이 아침 식사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꼭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나도 모르게 살찌는 원인은요, 빨리 먹는 습관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먹는 것도 빨리 먹기로 유명합니다. 무심결에 이 빨리 먹는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살을 찌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미국 식이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천천히 먹는 사람들은요, 빨리 먹는 사람에 비해서 식사당 칼로리가 66kcal 적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뇌는요, 배가 부르다 라는 신호를 인식하기에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20분 전에 식사를 허겁지겁 마치게 되면요, 포만감도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과식할 위험이 큰 것이죠.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식사를 마치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빨리 먹지 마시고요,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드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살찌는 원인 중에 두 번째는요, 빨리 먹는 습관이에요. 자, 세 번째 나도 모르게 나를 살찌우는 습관은요, 식후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쉬기입니다. 식후에 우리 몸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위장관에서 흡수가 돼서 혈중의 포도당이 증가하게 되고요, 혈중 포도당을 우리 몸에 저장하기 위해서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이 인슐린은 포도당을 지방의 형태로 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폭식했을 때 혈당이 갑작스럽게 혈중에서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요, 이 높아진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또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바로 정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살이 찌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운동이 개입을 하면요, 혈당이 저절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인슐린으로 인한 지방 축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거꾸로 식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TV를 본다든지 쉰다면요, 고스란히 지방으로 축적이 되겠죠. 1시간을 운동을 해도요, 9시간 꼼짝 않고 앉아있으면 운동 효과가 제로다 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방 연소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강도 높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습관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거나 누워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운동하지 않는 시간에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면 살이 빠지게 됩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자주 움직이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면 살이 더 잘 빠질 거예요. 1시간 열심히 운동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보다 굳이 헬스클럽에 가지 않더라도 되도록 앉아있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걷고 움직이면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지방을 태우는데 더 유리합니다. 적극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최소한 집안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나도 모르게 살찌는 원인은요, 스트레스와 수면의 부족이에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많거나 잠을 못 자면 식욕이 폭발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나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우리를 비만의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살을 찌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이 두 가지 모두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코티졸은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작용을 방해해서 식욕을 자극합니다. 수면을 살펴보면요, 수면 중에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 증가하는데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체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정신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요, 수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비만도가 높아진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과학적으로 잠이 부족하면요, 지방을 없애는 렙틴 호르몬은 줄어들고 배고픔을 느끼는 그렐린 호르몬은 증가되면서 지방 분해가 안 되고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살펴보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를 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의 분비가 촉진되면서 식욕이 늘고 복부 지방이 축적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요, 허벅지 살보다 뱃살이 더 많이 찌고요, 코티졸 농도가 더 높은 곳으로 나타났어요. 나도 모르게 살찌는 이유 네 번째는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살찌는 이유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당독소는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무심코 먹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살찌는 음식을 먹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당독소는요, 당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한 것으로서 최종 당화산물의 유해성을 감안해서 당독소라는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당독소의 지속적인 섭취는요, 비만과 노화, 대사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체내에 이런 당독소를 증가시키는 주된 외인성 요인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특히 수분 없이 단시간에 고온을 가하는 튀김이나 직화 또는 오븐을 이용한 요리는요, 다른 요리법에 비해서 많은 당독소를 생성을 합니다. 빵, 초콜릿, 커피, 유아용 조제유 등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식품에서 적은 양이지만 당독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당독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직화나 튀긴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요, 되도록이면 삶기, 데치기, 샤브샤브 등의 요리로 드시면 이 당독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먹는 이런 음식들 속에 당독소가 많다는 건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요, 직화나 튀긴, 오븐에 구운 요리는요,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삶기, 데치기, 무침 정도의 음식을 드신다면 당독소를 줄이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 오늘은요, 나도 모르게 살찌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 5가지는요, 첫 번째 아침 굶는 것, 두 번째는요 빨리 먹기, 세 번째는요 식후 움직임 없이 쉬기, 네 번째는요 스트레스와 불면증, 다섯 번째는 당독소에 대한 얘기였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신다면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성공하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